7월 2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미국 그리고 남미 해외 순방 중이신데요. 무엇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온 AI 선언, 이게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여러분들께 모셨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국회 정무위 소속이고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사실은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냥 국회의원 이혜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의원님은 네. 빅테크 기업에서 네, IT 전문가, IT 전문가시죠. 기업에서 계속 살다가 왔죠. 네. 네. 사실은 의원님께서 실리콘밸리 전문가 아니십니까? 거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이제 네. 쫙 그 네. 뭐죠? 식사하시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살다가 온 곳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보도를 봤더니 예. 이제는 대통령 부부 이제 영부인과 함께 여사님과 함께 거기 근처에 있는 피어 39을 네, 네. 쫙 보셨더라고요. 예. 역시 네. 발음이 다르시네요. 저희는 아니. 피어 39 이렇게. 거기 자주 갔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감정이 좀 교차했습니다. 네. 거기서 버거 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저기 순방간 박형관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네. 본인은 이제 브랜드가 있는 프랜차이즈 버거집을 갔는데 한국하고 별 맛은 없더라, 차이는 없더라, 좀 더 짜더라. 한국이 더 맛있죠. 오. 진짜요? 뭐 그러니까 평균으로는 한국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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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버거가 좀 미니 버거가 좀 다르던데요. 미니버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뭐 토마토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니 박 기장님 가셨으면 인앤아웃을 가셔야죠. 네, 버거를 드시려고 했으면. 그렇구나. 미리 네. 좀 얘기를 하시지. 버거 왕을 가신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가야지.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나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제 사실은 완전히 내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 버블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 담긴 의미. 전체 선언에 담긴 의미는 한 달 전으로 시간을 좀 돌렸을 때 네. 그거를 그 다음 칸에 갔다. 한 달 전에는 수천조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네. 이게 가능하기는 하겠어? 네. 와닿지 않았는데 4755조 원. 예, 예. 와닿지 않았는데 그때 저는 들으면서 숫자를 딱 보니까 이거는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인데 네. 라는 생각을 한 번 했었고 그랬을 때 그 숫자를 감당할 수요처를 이번에 가서 이제 약수를 하고 왔다라는 예. 입장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당시 이렇게 90도 절한 거 가지고 뭐 말씀드릴 좀 많았는데 네. 어쩌면은 이게 기업이 해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결과물을 네, 네. 내려면. 네. 근데 기업에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끌고 가가지고 실질적인 수요처하고 같이 정부가 보증을 쓰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SK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네, 쪽에만 네, 네. 맡겨놓지는 않겠다. 예. 라는 의지가 조금 보였었고요. 근데 예. 그게 합쳐져야지 지금 뭔가 결과가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서 예. 한 달 전에 선언을 했고 그걸 실제로 수요처를 만들기 위해서 가서 정부가 함께 악수를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잘 모이지 않는 그렇죠. 글로벌 그 빅테크 구성 기업들. 특히나 거기서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은 예. 서로 그 상극이다. 네. 근데 같은 자리에 이렇게 뚝 떨어져 앉았지만 예, 멀리 가급적 의자를 멀리. 네, 예. 그거는 이제는 대통령이 가셨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메모리 반도체죠. 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볼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그 공급망 예. 이 AI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이 공급망을 봤을 때 예. 굉장히 중요한 거를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카드를 이용을 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 그런 이번과 같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카드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최대치의 그림을 이번에 만들어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뭐 신문 보셨겠지만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엔비디아 순환 순환 투자, 투자 이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증시가 하락한 소위 얘기하는 AI 버블로는 왜냐하면 뭐 AI가 이를테면은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이 다시 또 오픈 AI하고 MS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가장 좋은 예제죠. 네. 엔비디아가 오픈 AI가 이렇게 많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GPU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서잖아요. 근데 그 GPU가 공급을 어디에서 했냐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한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금으로 GPU를 사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조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픈 AI 계속 적자 기업. 적자죠.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 AI로 돈을 버는 기업은 몇 군데 없습니다. AI 버블 막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은 몇 군데 없어요. 아직은 다 인프라 쪽 이제는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랄지 아니면은 파운드리 같이 TSMC 같은 곳이랄지 엔비디아 같은 곳이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는 곳들이고 나머지는 지금 정신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투자를 하지? 기업들이 바보도 아닌데 지지난주가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젠 지난주에 구글이 아마 실적 발표를 했었을 텐데 그 당시에 현금 흐름이 되게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인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마이너스인 걸 감안하면서도 사람들이 빅테크에서 설비에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설비 업체 관련된 공급망 쪽에만 돈을 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AI는 현재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 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AI는 쩐의 전쟁이다. 네. 그거를 빅테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누가 먼저 AGI랄지 아니면 가장 프론티어랩 그 위치를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두를 먹는 곳이 상당히 많은 전 세계의 AI 시장을 이젠 가지게 될 게 너무 뻔하니까 그 계산이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이야기 나오면서까지 설비 투자의 계획을 다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보이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적자가 나더라도 설비 투자의 투자를 개념이죠. 해놔야 이후에 엄청난 그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 그러니까 AI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없었잖아요. 인터넷 없던 시절 의원님도 사셨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재미난 시대를 지금 걸어온 게 전화. 전화기. 전화 집에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놓이던 시대.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전화기가 무선 전화, 기가 가능한 시대. 맞습니다. 그러다가 삐삐 시티폰 잠깐 지나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대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나오고 그 사이에 인터넷 나오고 이걸 지금 딱 겪으면서 지금 AI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인터넷 없던 시절과 인터넷 있던 시절 그리고 스마트폰 있던 시절과 스마트폰 없던 시절을 비교하면 앞으로 이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곧 온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거는 빨리 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지금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다른데 강연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산업혁명 세코이아 캐피탈에서 나왔었던 보고 이제 발표 자료에 있었던 건데 산업혁명의 경우에 스팀 엔진, 그러니까 그 스팀 엔진이라는 게 처음에 나오고 나서 실제로 전 세계의 공장의 어셈블리 라인에 다 깔릴 때까지 200년이 걸렸다고 해요. 200년이요. 그 2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재벌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 200년 사이에 자동차 재벌 뭐 회사 다 나타났죠. 동시에 사회적인 불평등도 계급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 200년을 지금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 많이 잡았자 20년 정도에 압축해서 경험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재벌들을 누가 차지하고 싶겠어요. 거기에 대한 계산은 이미 다 서 있고.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계속 이제는 설비 투자하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다른 나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떤 이득을 취해야 하나라고 봤을 때 제가 사실 제 페이스북에다 많은 글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WAIC도 있었고 예. 그래서 연합체들이 거의 29개국이 예. 아마 서명을 했을 거예요. 예. 연합체들이 나라별로도 혹은 그다음에 기업을 중심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나라는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체 불가 없으면 네, 안 돼. 그렇죠. 코리아 빼면 얘기 안 돼. 그래서 이곳에서도 필요하고 저곳에서도 에서도 필요한 그런 나라가 돼야 굉장히 신경 쓰인 나라가 돼야 되고 현재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인데 거기서 그 3대 그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던 네. 세 가지 있잖아요. 예. 반도체 쪽 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예.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예. 적어도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예. 전 세계의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예. 라는 게 저는 동의를 하고 예. 우리나라는 충분히 갈 수 그 있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그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한 곳에만 메이는 어떤 종속적인 위치에서 네. 독립적인 위치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장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AI 버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좌가 녹고 있습니다. 주식을 여러분 계좌는 괜찮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저는 사실 주식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제나 예측과 예측 대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 좋은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주식이 안 오른다. 그러면은 이미 선반영이 다 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뻔하거나 네. 그런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그 숫자가 좋더라도 예측 대비 높으면 예. 그때 주식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내려간다는 소리는 네. 올라갈 때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측 대비 너무 그러니까 기대치 대비 네.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걸 버텨줄 안전 장치는 없으니까 빠지는 거다. 거라고 예. 그냥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그 주식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저는 보고는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버블은 예. AI를 지금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예. 우리가 산업혁명의 영향을 다 받았듯이 네. 그 정도 수준의 영향이라서 AI 버블로 치기에는 그냥 평가절하할 수 없다. AI 버블로 평가절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예. 다만 그 AI라는 것에 만들어내는 어떤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를 할 수 있느냐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깨알같이 예. 선전을 하자면은 예. 요거 관련해서 AI 전환 관련된 기본사회법에 대해서 이미 예. 성안을 해놓고 예. 작년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AI 기본사회법? 전환 AI 기본사회. AI 전환 기본사회법. 예. 이게 왜 제가 전환이 중요하냐면은 예. 우리가 지금 상태와 그다음에 AI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유토피아의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예. AI 시대는 이게 좀 노동 시간도 줄고 예. 로봇이 일해주고 우리 조금 덜 예. 일하고 그야말로 노동 해방. 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근데 그 사이가 전환이에요. 이 전환을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예. 그런 사회가 예. 아주 일부한테만 적용되는 사회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국민 대다수 혹은 전 세계의 대다수가 누릴 수 있는 사회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환이라는 아하. 단어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AX라고 하죠. 예. AI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예. AX 혹은 예. AI 전환 예. 얘기를 하는데 전환과 관련된 법안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는 AI 기본법을 이제 대표 발의하고 이제 뭐 올해 초부터 현재 시행 중인데 네. 이거 했다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AX가 저의 키 포인트 중에 하나고 네네. 그 뒤에는 이러한 고민이 녹아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성장에 관련된 것을 지금 쭉쭉 그렇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시에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해지려면 이 전환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에 관한 것은 결국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시에 손잡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앞서 이제 200년 사이에 수많은 전 세계 재벌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게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전닉스가 더 앞으로 돈을 더 버는 세상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하청 기업이라든가 협력업체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돼?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니 삼성전자 6억씩 받아간다는데 거기에 협력업체, 하청업체 그밖에 노동자들한테는 국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 지금도 심각한 이 격차 사회가 더 벌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성장과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을 두 가지로 봐요. 네.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보는데요. 예.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쪽만 막 돈을 벌고 앞으로 치고 나갈 경우에는 뭔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예. 뒷단의 그 성장이 어느 기본 사회의 기본값을 넘어서 버리는 순간은 그렇게 고기 성장만 벌어지게 되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사실은 기업도 살아요. 그렇죠. 아니 기업이 생산한 걸 우리도 써야 살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지속 공급.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는 이걸 전체를 보는 흐름의 키워드고요. 그래서 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각각을 이제는 병행해서 가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성장 다 좋은데 성장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해요. 네. 기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박수 쳐야죠. 네네네. 하지만 그게 산업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가느냐를 항상 질문을 날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중국계 오늘 뭐 한겨레 신문 보니까 중국 반도체 굴기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던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속도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춰지게 된다면 우리 열심히 해서 뭐 공장 짓고 다 했는데 다 보니까 어머 중국이 다 했네. 세계는 다 중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갔네. 이거 죽소서 남쪽에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부에서 뭐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옳으니 그르니 또 필리버스터 해야 되잖아요. 필리버스터 이번 주에도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내일 아마 올라가고 모레까지. 그러니까요. 이에서 중국에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당장 창신 메모리가 이제 상장을 해서 대박을 쳤고, 했죠. 네. 예. 그래도 새로운 또 신기술이 계속 또 중국에 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까지. 그렇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우선 현재 이제 AI 전환에 있어서 AI 시대라는 걸 생각했을 때 뭐 미국, 네. 중국이 이강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질문이 있을 수 없고요. 재미난 것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메가 프로젝트 발표,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AI 서밋 등등을 보면서 미국의 입장 모습도 재밌지만 중국의 반응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네. 중국의 반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잠깐 써왔는데 네. 관영의 환구시보 계열의 글로벌 타임스에서 네, 논평이 네. 나왔는데 네. 서울의 AI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글이 나왔는데 네. 점잖게 썼지만 견제구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한 우리 선언 사흘 뒤에 메모리 기업 이번에 창신 메모리를 네. 이제 상장을 시키죠.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갔을 때 모인 사람들을 보시면 이제 아실 거고 네, 그 네. 다음 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VC들과의 만남이었거든요. 그래서 VC들과의 만남은 사실은 대기업 가지고만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이번에 악수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요랑 악수를 하고 자본과 악수를 한 케이스인데 네. 투자자들은 되게 냉정합니다. 냉정한데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스타트업들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미국의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중국의 모습을 보면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두 양강이 한국을 이제는 좀 신경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그러니까 해요. 미국도 중국도 코리아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그렇죠. 이를 없다. 네, 그러면 네. 일정 정도의 견제구도 마구 날라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중국만 잠깐 포커스를 해서 보자면은 중국은 지금 기술적으로 저는 이미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평가는. 중국의 AI 관련된 기술들이. 예, 예. 예. 근데 이게 좀 더 큰 그림에서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네네네네. 있는데 지금까지 기술력은 뭐 전 세계 예전까지 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국방부에서 끌어왔어요. 국방부? 예, 예. 미국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전쟁이 예. 기술 발전을 맨 앞에서 끌고 갔었거든요. 예, 예. 뭐 우리가 맨날 쓰는 GPS도 사실 그렇죠. 전쟁 때문에 국방부에서 한 거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생중계 장비도 사실 이스라엘 전쟁 장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다파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 국방연구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앞선 것을 항상 했었어요. 선도적으로. 음흠. 그랬었는데 AI에 관한 궁금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막 오픈 AI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미 국방부는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을까? 궁금했었던 이유는 AI라는 것의 특징상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엄청난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국방부 안에서만 하긴 어려울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화학 무기 이런 것은 국방부 안에서 하고 있을 텐데 네. AI는 어려울 텐데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란 전쟁에서 보니까 오픈 AI 엔트로픽에 손을 내민 거예요. 미 국방부조차도. 네네네.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AI에 관련해서는 나라 바깥에 있는 층위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서는 레벨에서의 어떤 그 기술이나 뭐 이런 얼라이언스가 동맹이 생길 수 있다.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는 국가를 초월한 상태의 파트너십들이 맺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은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국가 체제 덕분이거든요. 네? 사회주의 체제. 데이터를 이제는 마음껏 활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고 태양광 패널 쫙 다 깔아 뭐 할 수 있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왔을 때 저는 이 나라를 올라서는 그 상태 층위의 어떤 전 세계적인 AI는 이렇게 써야 돼. AI는 이런 식으로 인간한테 적용이 돼야 돼라는 것에 그 규율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앞장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민주주의 AI 민주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이 치고 올라온 것을 두 가지로 한국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하나 위층위에 전 세계적인 규범을 좀 세팅을 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29개 나라가 얼라이언스가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샹하이에 아마 센터가 생길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여러 공급망들 있잖아요.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 거기서 나오고 있지만 현재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길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시장으로 보고 시장 수요로 보고 거기에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만 할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일종의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한국의 기술 없이는 안 되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체 불가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게 대체 불가가 제가 생각하는 그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민주주의. 그렇죠. 민주주의 시스템. 사실 중국 사람도 민주주의 잘 모르거든요. 잘 이해를 못해요. 모르죠.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진짜 저 공부할 때는 중국에서 온 친구들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은 주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옛날이긴 하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주식 회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중국에 잠깐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로 치면 천안문 광장인데 니네 그 광화문에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평화롭게 그게 가능하냐? 자기들은 1989년에 이제 천안문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공안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제가 네. 들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그 교포 간담회, 동포 간담회에서도 민주주의 평화, 이제 대한민국의 저력 AI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 대목을 강조한 것도 어쩌면은 중국하고의 어떤 차이점? 차이점. 네, 세계에게 그렇죠. 세계인에게 대고 하는 메시지다. 저는 아까 신경 쓰이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네. 그 상태에서는 우리만의 차이점을 좀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하고 공급망 파트너십 맺을 수 있고 네네. 그러면서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고 이렇게 네.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지난 샌프란시스코 맞아요. 서밋에. 제가 보기 되게 흥미로운 봤습니다. 자리인데 네. 거기서 다 한 게 이제 1,400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그 3,355조는 어디서 끌고 올 거냐. 그것 또한 그래서 저는 파트너십이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회사들만 보셨지만 네. 그래서 그 다음 VC가 저는 중요한. 벤처 캐피탈. 예. 거기 사실은 그 앉아 있었던 회사들에게 돈 대고 있는 것도 그 VC들이라서요. 네. 돈을 모아서 돈을 대는 곳이죠. 음흠. 그래서 이 VC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의 투자의 기회를 만드는 것을 했어요. 비자부터 네네네. 시작을 해서 그게 아마 그 다음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3,355조에 해당하는 것도 결국에는 글로벌 자본이 와야 당연하죠. 가능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얘기한 것도 네. 사실은 전부가 다 뭐 딜 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MOU가 섞여 있어요. MOU. 네, 그래서 과정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과정 관리.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서 중간에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과정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는데 예. 언제나 투자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근데 신뢰에서 가장 제일 높은 수준의 신뢰는 사실은 국가가 보증을 서는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갖다 썼고 예. 그 말인즉슨 정부가 가져가는 부담감도 매우 엄청 크다. 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네. 벤처 캐피탈 만나는 네. 자리에 국민연금공단 맞아요. 이사장을 6개 VC하고 MOU 를. 했죠. 예. 그래서 저는 김성주 이사장이 왜 거기까지 갔나 했더니 사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세계 3대 연기금 정도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크죠. 예,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가서 네. 보증을 쓰는 방식으로 한 게 사실상 이제 국가보증 형태로 들어갔나라는 생각이. 그 뭐 계약서를 쓰거나 이러진 않았었기 때문에 네. MOU 상태라서 예. 뭐 보증 뭐 이렇게 예, 말하기는 예. 좀 어렵지만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이번에 한 보증은 예. 국가가 한 보증은 좀 더 개념적인 단어고요. 예. 그 투자 아까 조금 전에 과정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과정 관리. 이유는 그 과정 관리 하에서 그 중에 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기업도 정부도 지금 같이 2인 삼각경기 하듯이 가지 않으면은 이번에 얘기한 모든 그 아름다운 숫자들은 이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굉장히 네. 센 말씀 해주신 건데 네. 그 정부하고 기업이 그러니까 2인 삼각처럼 함께 파트너십을 잘 마련해서 가지 않으면은 이 숫자 자체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날 오신 네. 누군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분께서 대통령님 저희는 저 투자자입니다. 저는 네, 비즈니스 네,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정치인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되니까 내가 그렇죠. 하는 거지. 돈 안 되면 난 네 나라에 투자 안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보다 제가 경험한 미국은 웃지만 굉장히 냉정합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돈이 안 되면 안 하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투자자들하고 다른 점은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은 약간
돈 빌려주고 빚쟁이가 되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실리콘밸리의 많은 투자자들, 그 기업들을 키워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끌어주는 느낌이 더 크긴 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비즈니스의 한 일면이죠.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더 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착해서가 아니라. 네. 그러면 그 앞서 그 3,355조에 해당하는 돈은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계 글로벌 빅테크라는 그 총수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낸 돈이 이제 1,400조 정도 되는 돈인 건데, 그러면 나머지 더 큰 덩어리인 3,355조는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결국엔 돈은 어디서 오냐면은 수요에서 와요. 수요가 커지면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겠다. 전 세계에 있는 투자금들을 다 끌어모았을 때 그 지금 말씀하신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우리의 숙제는 딱 요 주제로만 보면은 숙제는 수요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가 있을까. 근데 수요를 올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수요를 올릴 구석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제미나이 쓰시든 챗 GPT를 쓰시든 쓸 때마다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제어의 수요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세워질 때마다 GPU에 대한 수요 올라가고 있고요. 피지컬 AI가 산업이 더 올라갈 때마다 관련된 공급망들 여러 가지 작은 업체들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AI 시대를 아까 우리 아름다운 그림 그린 거기에 요소가 다 수요 부분인데 거기서 마켓에서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의 입장이라서 한국이 생태계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투자들은 몰려온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 수요가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기반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가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실리콘밸리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리콘밸리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실리콘밸리가 뭔가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사회,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산업 함께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 그런 나라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 뭐 세계 그 AI 격차의 문제, 국내 AI 격차 문제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저희가 한 달간의 안식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하셨습니다. 제가 박지원 대표는 절대 쉬면 안 된다. 어떻게 만들어진 편의점인데 쉬십니까? 제가 나와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더라 그 채널 문제 있을 때 도와드리고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보통 성장이 이렇게 인크리멘탈리 리니어하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계단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계단으로 성장하려면 계단 올라갈 힘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 힘을 축적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방학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